직장에서 힘들고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집에서 아이를 봐야 되고 숙제도 봐줘야 되고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워킹맘은 정말 슈퍼맘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워킹맘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워킹맘은 직장이랑 삶, 출산, 육아라는 두 가지 영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될 에너지가 많은 직장인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킹맘은 한번 꼭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기업 내 상담실을 만들고 상담실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워킹맘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가 했던 프로그램은 같이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작업,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걸 기억이 들어요. 제가 워킹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워킹맘들이 상담으로 와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토로하는 영역이 직장과 양육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내가 싱글일 때,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의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고요. 더불어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육아를 시작했을 때도 남 못지않게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두 영역에 동일하게 최선과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조금 더 키우고 넓힐 수 있겠지만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가족에서도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보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다시 돌아가서 직장맘이 상담실에서 토로하는 고충은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잘하고 싶기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이런 갈등 안에는 자괴감도 생기고요. 책임감도 생기고요. 무엇보다도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회사에서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거저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퇴근 시간에 아이를 가서 봐야 되니까 퇴근 시간도 되도록이면 조금 더 있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은 어떨까요? 되도록이면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고 조금 더 많은 시간, 그리고 좋은 엄마로서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회사라는 곳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퇴근하고 나서 엄마는 얼마나 피곤해요. 직장에서 힘들고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집에서 아이를 봐야 되고 숙제도 봐줘야 되고 깐난장이라면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워킹맘은 정말 슈퍼맘이다. 일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최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과 삶에 대해서 경계를 잘 설정하기, 그리고 두 가지 모두를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기. 아까 말했지만 에너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어느 포지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라는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매번 미안한 죄책감, 그리고 뭔가 못한다는 것 같다는 자괴감, 이런 걸로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두 가지 딱 생각하시는 부분이 좋은 게, 일과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기.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비록 내가 육아를 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당연한 감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잠깐 동안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마음을 버티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저기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나는 무너지고 망가지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나눠 써야 되는지, 그
그 기준이 확고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출생률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꼴찌 수준이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연구 결과를 봤는데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출생률이 줄어든대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는 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왜? 스트레스가 생기면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런 임신과 관련된 다양한 호르몬들의 작용까지도 기능성이 바뀐다는 거죠. 이런 걸 근간으로 했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임신과 출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킹맘을 저희가 잘 케어해주고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만든 다양한 전략, 정책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직장과 가정이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분류 안에서 중간에 나라는 어떤 접점을 찾으셔야 돼요.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로서의 정체성. 근데 이 두 가지 정체성의 혼란 사이에 정작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지? 라는 다양한 부정 감정도 올라와요. 나는 도대체 뭐지? 직장에서 에너지를 쓰고 가족에서 에너지를 쓰는데 나 혼자 남아있는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과 나를 케어하는 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정서적인 지지 기반, 삶의 지지 기반들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정작 쉬어야 될 것 같다. 이때는 나는 꼭 혼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들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워킹맘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커서 조금 더 직장에 전념할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양육의 시간이라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가족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일을 하더라도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가족으로밖에 쏠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조금 크고 성장을 해서 내가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을 때 다시 회사에 집중해서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죄책감이 들더라도 자괴감이 들더라도 미안함이 들더라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를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